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바깥에서 이 차량을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좀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알파드를 만나게 됐는데요. 약간 소리가 울리더라도 여러분의 양해 조금 부탁드리면서 이 알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파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요타에서 과연 어떤 모델로 통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알파드는 일본 내수 전용 모델이죠. 일본에서 사실 같은 급의 모델들이 있기는 해요. 뭐 토요타의 시에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북미 전용 모델이고요. 알파드는 일본 내수 전용 모델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까지 그 판매 저변을 조금씩 확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인기를 얻으면서 드디어 이 한국에까지 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알파드가 국내 시장에 왔을 때 누구와 경쟁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MPV 모델로 이미 원탑인 모델이 있죠. 바로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뭐 카니발 하이 리무진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카니발을 겨냥하려는 모델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본 브랜드 중에서 토요타, 그 시에나가 북미 전용이긴 하지만 국내에도 출시를 했었는데 뭐 그냥 그저 그랬죠. 그리고 혼다에서도 오디세이를 발표했지만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 카니발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모델들이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됐는데, 근데 이 알파드와 카니발을 붙여놨을 때 너무 표면적으로 카니발이 우세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 알파드는 내수 전용 모델이니까 일본의 도로 상황을 감안했어요. 일본 도로폭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체 폭이 좀 좁고, 그리고 사실 가격적인 면에 봤을 때도 이 차의 가격이 단일 트림으로 9,920만 원, 1억에 육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카니발 대비해서 크기와 가격적인 측면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사양들이 뒷좌석에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자인을 볼 건데요. 디자인에 앞서서 이 크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실물로 봤을 때 이 차폭이 좁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의 차폭이 1850mm예요. 자, 근데 카니발을 봤을 때는 1995mm죠. 그래서 145mm가 더 좁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체감을 돋기 위해서 국산 중형 SUV랑 딱 비교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딱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1865mm인데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15mm가 더 좁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요, 전면부의 그릴이 굉장히 공격적인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만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면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무래도 차폭이 살짝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으니까 뭔가 과격한 그릴 형상을 넣어서 시선을 좀 분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된 이런 그릴 디자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날렵한 3구의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 주간주행 등 자리 잡은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로형의 안개등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으로 가면요, 일단 이 차의 길이 5,005mm입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가 진짜 VIP를 위한 차구나 라는 걸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요, 도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열석의 도어보다 2열석의 도어가 훨씬 너비가 넓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윈도우 자체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열 좌석으로 승객이 탑승을 할 때 문이 상당히 넓게 열리면서 탑승 편의성을 상당히 높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문짝만 봐도 상당히 거대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미니밴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둔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운 게 바로 이 엣지죠. 지금 이 크롬 몰딩 라인을 이렇게 한번 꺾어줌으로써 굉장히 날카로운 매력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파드 전용의 로고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후면부는 이 리어램프의 형상이 앞에 전면부 그릴과 좀 통일감을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큼지막한 이런 직사각형의 조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엠블럼을 기점으로 뭔가 날개를 확 펼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이 차폭의 어떤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런 쭉 뻗는 리어램프 디자인을 채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평평한 이런 실루엣들은 여타 다른 미니밴 모델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트렁크를 열 건데요. 트렁크 버튼이 굉장히 신기한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막 중앙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옆쪽에 이 리어램프 밑에 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되게 찾기가 힘든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왠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 문이 열리면 사실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니까. 아무튼 이 부분 눌러서 한번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이게 굉장히 90도 각도로 열리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트렁크를 열었는데요. 사실 이 시트가 이렇게 좌석에 붙어 있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3열 시트를 옆쪽으로 붙였을 때는 이 정도의 공간감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3열에 붙어 있는 시트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조작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의전 차량이면은 운전기사분이 계신다면 이걸 해주시겠죠? 딸깍 해주시면 자, 그치. 훅 떨어지지 않네요. 제가 약간 훅 떨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들어 올릴 때는 이 아래쪽에 레버를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올릴 때 약간 확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힘을 들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내려놓도록 하죠. 아유, 힘드네요. 약간 인테리어를 서서 볼 새가 없이 그냥 바로 주행을 하면서 안에 실내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인테리어는요. 그 예전에 렉서스 NX 하이브리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평평한 대시보드 이런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좀 NX랑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세대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해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뭐 이미지로나마 좀 공부를 했는데요. 3세대까지는 어쨌든 이 차가 일본 내수 전용 모델로 나왔었기 때문에 대시보드나 센터펫이야 이런 부분들에 우드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4세대 나올 때 약간 인테리어가 너무 올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을 고려한 건지는 몰라도 이번 4세대 알파드에서는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줬습니다. 세련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올드함을 많이 지원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스티어링 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시보드에 가니쉬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은 그래도 좀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제 편의 기능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4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14인치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포티지랑 투싼보다도 이 차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 디스플레이가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 카플레이 화면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큼지막한데 아무래도 공조 버튼들도 넣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직사각형 형태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약간 더 이 높이를 좀 늘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터치 방식을 넣어주는 게 사실 주행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뭔가 주행을 하다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근데 이 차는 일단 열선 시트, 뭐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그다음 바람을 조절하는 것들이 일단은 한 화면에 모두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러 번 중복적으로 터치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직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이렇게 색깔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도 이 주행 중에 보기에는 좀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톡톡톡
톡톡 걸리는 느낌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약간 무중력 다이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토요타나 뭐 일본 브랜드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놓잖아요. 이런 다이얼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감성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내에서 선호하는 사양들,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가 의전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차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2열 좌석과 관련된 버튼들을 모두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운전석 왼편으로 보시면은 2열의 그 릴렉션 시트도 이 운전석에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열에 그 루프 선쉐이드가 있어요. 그것도 다 버튼으로 1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버헤드 콘솔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2열 탑승객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1열 운전석에 이런 편의 버튼들을 다 마련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게 이쪽에도 컵홀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행할 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 물을 이렇게 넣어봤더니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야로 봤을 때 이 필러 쪽에 딱 들어가 있어서 시야로 거슬리는 부분은 딱히 없다. 그래서 1열의 어떤 편의 기능이나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 주행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딱 탔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느껴지냐면은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 차의 대시보드가 낮기도 하고 탁 트여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을 할 때 뭐 아까도 이제 제가 그 차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조금 좁게 나왔죠. 근데 이게 장점으로 지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저 같은 여성 운전자가 사실 미니밴 모델을 모는 거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커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알파드는 직렬 4기통의 2.5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은 직병렬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토요타에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어 엑셀에다가 전기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 4바퀴를 굴려주는 이포 시스템까지 알차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시스템 총 출력은 250마력이에요. 그래서 이 250마력짜리 차가 과연 덩치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는데요. 이 차의 무게가 1330kg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속도를 더 내보겠습니다. 네, 살짝 가속을 했을 때 초반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250마력의 출력이 끌고 가는 게 괜찮나? 살짝 무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오르막길이 있을 때 제가 가속 페달을 좀 밟아야 되는데요. 이럴 때도 사실은 엔진이 계속해서 부앙 이런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게 약간 출력이 조금 부족해서 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차 사실 의전용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게 그 승차감 부분이에요. 승차감이 과연 좋은가, 부드러운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승차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NVH 측면이죠. 뭐 소음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 터널안을 달리고 있을 때 풍절음을 조금 들어볼게요. 일단은 들립니다. 들리긴 들려요. 이 차가 미니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바람을 완전하게 딱 정방향으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절음이 들이치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잘 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차에는 지금 윈드실드랑 1, 2열에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 오늘은 비 때문에 빗소리가 더 많이 들리긴 하지만 아까 잠깐 비가 그쳤을 때 제가 풍절음을 좀 들어봤더니 풍절음이 들이치긴 하지만 막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제가 측정을 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진동으로 넘어가면 사실 진동을 제가 딱 체감을 해봤을 때 약간 이게 빗길이긴 하지만 미세한 진동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타 측에서는
어쨌든 이런 노면 소음이나 진동을 잡기 위해서 철제 프레임 같은 걸 용접할 때 새로운 용접 기술도 넣었다고 하고, 뭐 차체 하부에는 굉장히 고강성의 뭐 접착제를 사용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바닥 부분에는 또 메모리 폼 같은 거를 써서 올라오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발끝에 계속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엔진이 힘을 내기 위해서 부웅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잔진동을 좀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시니스, 충격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가 지금 하체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는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에는 그 더블 위시본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3세대까지는 후륜에는 그 토션빔을 넣어줬었어요. 4세대에서는 더 고급형인 더블 위시본을 넣어주면서 충격을 잘 상쇄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열은 사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2열 좌석에 앉아서 이제 쇼퍼 드리븐으로 느끼는 게 좀 중요한 차기 때문에 제가 2열 좌석으로 옮겨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반환 지점에서 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2열 좌석에 앉았습니다. VIP가 되어서 가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는 뒷좌석의 편의 기능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비가 안 왔으면은 딱 도어를 여는 순간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B필러에 탑재되어 있는 롱 어시스트 핸들이에요. 이게 2세대 모델에서는 180mm로 굉장히 짧은 핸들을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4세대에서는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죠. 자, 일본 시장에서는 이 VIP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층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거동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롱 어시스트 핸들을 마련을 해준 점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걸 딱 잡고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천장에 붙어 있는 핸들 자체도 길이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뒷좌석의 핵심은 사실 이 릴렉션 시트죠. 오토만 시트인데, 자, 이 시트에도 숨겨진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기능부터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 제 오른쪽에 도어 암레스트 부분에서 딱 열게 되면은 이렇게 전용 테이블이 나와요. 전용 테이블이 쭈쭈쭈쭈 나와서 요거 내릴 때도 그냥 내려가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요렇게 내려갑니다. 요런 부분들, 이런 고급스러운 감성들을 토요타는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을 딱 열게 되면요, 안쪽에 약간 손바닥만한 거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 큰 노트북을 올려서 뭔가 계속 일을 하면서 가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한 소지품 정도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암레스트에서는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컵홀더가 나오게 돼요. 지금 이 도어 하단부에도 이렇게 음료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 하나, 그 다음에 이 시트에도 하나,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암레스트 밑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한 좌석에서 총 3개의 컵홀더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와 관련된 공조 버튼, 그 다음에 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한번 시트를 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받이 각도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상당히 깊게 내려가는데, 와, 거의 눕겠는데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거의 지금 자세가 이 등허리가 거의 바닥에 붙을 정도로 뒤쪽으로 많이 젖혀지게 되고요. 이 오토만 시트의 특징이 이 종아리를 지지해주는 발받침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길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약간 키가 큰 성인 남성이 앉더라도 이 시트의 발받침이 이 발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시트를 버튼으로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스마트폰처럼 생긴 컨트롤 패널이 있죠. 요걸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위치에서 바로 터치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좌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통합 컨트롤 패널은 사실 이렇게 독립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스마트폰처럼 생겼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 오디오, 그리고 온도 조절, 이렇게
앞에 디스플레이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터치 반응성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실내 조명이 켜져 있는데요. 요거를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ON을 하면 다시 켜지고요. 이 독서등 같은 경우에는 2열 탑승자의 위치에 따라서 독서등의 각도를 또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은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바이올렛으로 되어 있는데 오렌지로 바꿔볼까요? 여기 위쪽에서 이 부분에서 사이드 부분에서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색상은 총 64가지를 조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신기했던 거는 이 쉐이드예요, 쉐이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창문에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측면에 쉐이드가 있는 부분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는데요. 일단 여기 제가 지금 앉아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반만 닫을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딱 원하는 만큼만 선쉐이드가 내려오게 되고, 만약에 다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네요.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열과 3열의 선쉐이드는 다 이 컨트롤 패널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시트 소재를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시트 자체에 지금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퀼팅 패턴도 들어가 있죠. 근데 나파 가죽 퀼팅 패턴 되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감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요소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카니발 최상위 트림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냥 알파드에도 이렇게 고급 소재를 넣어줬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찌는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등받이와 암레스트에는 저반발 메모리 폼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열 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차체의 진동,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쪽에는 또 우레탄 쿠션을 넣어서 장거리 여정에서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이 체중의 하중을 분산해주는 그런 우레탄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눌러보면 상당히 소프트하게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르는 것과는 달리 직접 느꼈을 때는 상당히 편안한 감각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알파드와 함께 하루를 보냈는데요. 알파드 뒷좌석 승객을 위해 릴렉션 시트부터 시트 소재와 공조, 조명, 편의사양, MVH 설계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졌고, 또 그만큼 좋았습니다. 일본이랑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장에선 카니발이 없었죠. 알파드에서 본 편의 기능들은 이미 카니발에서 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진 않았습니다. 주행 느낌도 약간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능가할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노고요. 국내에선 카니발과 같은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판매 견인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